여기까지 방사능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원자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핵 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깝게 살잖아요. 경주에 사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고 났는데 한국 안 날까?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이 얼마쯤 될까? 이걸 내가 내 손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 이걸 제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핵사고의 원인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한국에 얼마나 있는지 평가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를 알아내기로 했어요. 핵사고의 원인을 알아내려면 이거 좀 어려워요. 과학자들이요, 어떤 사고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이거 그냥 저질러 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의 원인을 알고 싶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 가설을 만들어. 그래서 그 가설을 해봐.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가설이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이거 틀린 거야. 버려야 돼. 새로운 가설을 다시 만들어서 이걸 또 해봐야 돼. 언제까지?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한심하죠. 그래서 핵사고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저는 가설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듯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가설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 생각을 하다가 제 가설은 이거예요. 과거에 3번의 핵사고 있었다. 미국 3마일 사고,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 세 사고의 공통점을 찾아야 이게 바로 핵사고의 원인일 거다. 아니면 원인과 관련이 있는 어떤 것일 거다. 이렇게 저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까? 과거에 3번의 핵사고, 이 세 사고의 공통점을 찾아야 원인이 튀어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 그럴듯하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세 사고의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만만치가 않아요. 3마일 핵사고는 한 명의 실수입니다. 체르노빌 핵사고는 과학자들 실험하다 터진 거고, 후쿠시마 핵사고는 자연재해 때문이에요. 원인이 다 달라요. 그리고 원전 구조를 봤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다 달라요. 공통점을 못 찾아서 몇 달을 헤맸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공통점을 찾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신봤다 했어요. 다른 분이 와서 강의하는데 그 강의 듣고 여기서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 슬라이드가. 최예용 선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대구에 와서 강의를 하길래 가서 듣다가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여기 그 세 사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은 안 보이십니까?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나라 이름들이 쭉 있죠? 그리고 빨간 숫자들이 쭉 있죠? 이게 그 나라에 있는 원전 개수예요. 전 세계에서 원전 몇 개 나라가 하냐? 아르메니아까지 31개 나라가 원전을 해요. 31개국이에요. 전 세계 240개국 중에 31개국이 원전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전 개수 1등부터 쭉 한 겁니다. 미국이 104개로 1등이에요. 프랑스가 58개로 2등이고요. 3등이 일본 54개. 그리고 러시아가 4등입니다. 32개. 그리고 한국이 21개로 5등이에요. 이건 지금 2011년 상황이에요. 지금 17년 됐죠? 6년 지났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원전 25개 됐어요. 계속 우리는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순서를 잘 보세요. 1등이 미국, 2등이 프랑스, 3등이 일본, 4등이 러시아, 한국이 5등이다예요. 그리고 사고 어디서 났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고 여기서 났습니다. 3마일 사고. 1979년도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많은 나라에서 첫 번째로 터졌어요.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사고 여기서 났습니다. 체르노빌이에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란 나라예요. 근데 사고 날 당시엔 소련이었죠. 그래서 소련 원전 개수를 내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다 더해보니까 66개로 2등이었어요. 전 세계 2등에서 두 번째로 터진 거예요. 3등이 프랑스인데 새치기 당하고 4등이 터진 겁니다. 자, 팩트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31개 나라가 원전을 해요. 근데 사고 난 나라들은 원전 개수로 1등, 2등, 4등이었어요. 사고 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예요? 개수가 많아요.
원전 개수 많은 나라에서만 났어요. 그리고 많은 순서대로 났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원전 사고가 개수에 의해서 확률이 결정된다. 이 뜻이죠. 퀴즈 한번 냅니다. 자동차 많은 나라가 교통사고 많을까? 적은 나라가 많을까? 많은 나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여기서 그냥 일어났더라 이거죠. 맞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그럼 다음 사고 어디서 나요? 프랑스 나야지 꼭 나야지. 그리고 그 다음 어디서 나요? 어디서 나냐고. 대한민국이 지금 번호표 타놨어요. 번호표 타놨어요. 어때요? 설득력 있습니까? 원전 개수가 사고 확률과 관련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밤에 사고 나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현황 한번 보시면 영광에 6개, 울진에 6개, 경주에 4개, 그리고 부산에 4개 있어요. 20개였습니다. 근데 진짜 붙은 애들을 8개를 더 지은 거죠. 이 중에 5개가 완공됐어요. 지금 3개 공사 중입니다. 3년 내로 모두 완공되면 28개가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신고리, 오리코기 이걸 더 짓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공로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고리, 오리코기. 이거 다 지어지면 30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부 계획이 7, 8억이 더 짓거든요. 신울진 3, 4억이 더 지어요. 그리고 삼척에 4개, 영덕에 4개 더 지을 거예요. 이거 계획대로 다 지어지면 40개 넘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3등 돼요. 지금 5등이지만 프랑스보다 많아져요. 러시아보다 많아져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줄이거든요. 러시아도 별로 안 늘어요. 전 세계 3등 돼요. 그 대신 중국이 밑에서 올라오죠. 그게 정부의 계획이에요. 밀집도, 땅 넓이당 원전 개수. 우리나라 땅은 좁아요. 원전 개수는 많아요. 밀집도 전 세계 1등. 한국이 1등하면 되게 나쁜 거죠? 자살률 뭐 이런 거. 우리는 더 올라가요. 더 짓고 있잖아요. 더 올라가요. 그리고 2등이 벨기에, 3등이 대만인데 이 2개 나라는 탈원전 결정했어요. 원전 싹 없애기로 결정한 겁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0으로 떨어집니다. 일본이 지금 4등인데요. 54개 있었거든요. 4개 터졌거든요. 지금 현재 일본 원전 개수 몇 개냐? 5개 가동 중이에요. 사고 난 다음에 일본은 원전 싹 껐어요. 전기 나왔냐? 다 나왔어요. 왜 가능했냐? 봤더니 원전 때문에 놀고 있던 화력이 많았어요. 일본에. 그거 돌린 겁니다. 전기 전혀 안 모자랐어요. 공장 다 돌아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도 전기 안 모자라요. 근데 왜 재가동하려고 난리냐? 아마 돈 때문이겠죠. 일본 국민들은 그거 반대하고 난리 났거든요. 정부하고 국민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이겼죠. 그렇지만 독재국가는 정부가 이깁니다. 일본 독재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앞으로 두고 보면 돼요. 쉽습니다. 원전 재가동하냐 탈핵하냐 이거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일본 정부는 재가동을 하고 난리인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명분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원자력 안전 기준을 높였어요. 그리고 이 높은 기준 가지고 전체 원전을 다시 평가합니다. 그래서 5개가 지금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가동 중. 12개가 불합격했어요. 이거는 폐쇄 결정됐습니다. 나머지는 심사 중.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개는 안 될 거다. 재가동하는 게 그렇게 짐작됩니다. 일본 원전 개수 밑으로 내려와요. 마지막으로 프랑스입니다. 몇 개였어요? 58개. 그 중에 18개 정도 닫기로 했어요. 원전 너무 많다. 줄이자. 이렇게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원전 비중 75% 너무 높다. 50%로 낮춘다라고 입법을 해버렸어. 그래서 프랑스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모든 나라가 밑으로 내려와요. 한국만 올라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혼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탈원전 결정했으니까 원전 개수 주나요?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사이에 5개가 증가해요. 신고리 오르코기 안 지으면 3개가 증가해요. 이 5년 사이에 수명 끝나는 거 없어요. 이번 정부 끝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씩 줄겠죠. 어쨌거나
정말 드문 일 가고 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혼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사고 확률 결정했어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원자력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합니다. 여기서 사고 굉장히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00만 년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전 한 개가 100만 년에 한 번.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 10,000년에 한 번. 이 확률로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원자력계 이론치일 뿐이지 실제 발생은 어떻게 했냐? 잘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원전 442개 있어요. 그 중에 6개 터졌어요. 아닙니까? 쓰리마일 하나, 체르노빌 하나, 후쿠시마 4개. 6개 터졌잖아요. 그럼 사고 확률 얼마예요? 아, 쉬워요. 442분의 6. 그게 확률이에요. 몇 개 중에 하나 터졌어요? 75개 중에 하나 터진 거예요. 아, 이거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게 팩트예요. 실제 일어난 게 이만큼 일어난 거예요. 100만 개 중에 하나 터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 25개가 있네.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 얼마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수의 정석에 나와요. 이과생들만 배웁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교과서 보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30%. 무슨 확률? 한국에서 핵사고 일어날 확률.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지역 될 확률. 전 국민이 이민을 갈 거냐, 아니면은 300년간 세션 먹을 거냐 결단해야 될 확률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전기 혜택 많이 보는데 이 정도 위험 감수할 만해요? 전 도저히 감수 못 하겠거든요. 저는 이 확률 0으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0, 1 말고 0. 저거 0으로 낮추는 방법 딱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그거? 사고 나기 전에 싹 쓸어버리면 돼요. 이거를 탈핵이라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탈핵. 동의되시죠? 네. 동의하셔야 돼요. 나 이거 정말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어야 됩니까? 다른 나라들 보시면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탈핵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긴 해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요. 원전 다 지었어요. 가동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국민투표해. 투표해봤더니 대부분 국민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 지어놓고 바로 폐쇄했어요. 탈핵이 바로 끝난 겁니다. 그 나라 빼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라가 탈핵 결정한 거예요. 그 중에 이탈리아는 탈핵이 끝났어요. 원전 다 껐습니다, 이미. 재가동하려다가 다시 결정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원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탈핵 결정한 거예요. 31개 나라 중에서 5개가 결정한 거, 이 정도면 유행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끼어들었어. 기억나시죠? 한국 탈핵 결정한 나라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에 가서 6월 19일 날 탈원전 선언했어요. 지금부터 줄이기 시작한다. 60년 내로 천천히 줄여서 결국 탈핵 간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전 세계 8번째 탈핵 결정 국가가 된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탈핵 결정한 나라들 몇 면을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 국민 목숨 소중한 줄 아는 나라, 배 빠지면 바로바로 건지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끼어들어간 겁니다. 이건 정말 명예로운 일이 아니겠냐? 난 정말로 뿌듯해요. 이 대열에 우리가 꼈다라는 게.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반드시 한국이 여기 맥꼴찌로 끼어들긴 했지만 끝까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핵사고 위험 요인을 정리하면 원전의 개수 제일 중요해요. 이게 사고 확률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원전의 나이예요. 후쿠시마에서 노후 원전만 골라 터졌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핵사고 위험 요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요. 핵사고 그럼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수 줄이면 됩니다. 노후 되기 전에 미리미리 닫으면 됩니다. 이거를 탈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탈핵하려면 이 네 가지를 해야 돼요. 수명 연장 안 해야 돼요. 수명 다 되면 꺼야 됩니다. 두 번째, 신규 원전 안 지어야 돼요. 그러면 천천히 원전 개수가 살살살 줄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충 2년에 한 개씩 끌 겁니다. 60년 동안. 그래야 원전이 싹 없어져요. 그게예요. 그리고 전기 모자라면 전략하고 재생에너지로 전기 만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해야 탈핵이 됩니다. 저는 6년 전부터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강의를 했는데 이 네 가지가 지금 뭐가 됐어요?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 됐어요. 고스란히 그대로 다 정책이 됐어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정책이 됐으면 하는 일이 있으면 6년간 떠들어 보세요. 정책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탈핵 정책이에요.